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사나이 오치열.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50분간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특징주 중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 24%대의 폭등을 보여주면서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줬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각각 6%대, 2%대의 상승을 연출해주면서 반도체주를 위주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만약 이번 한 주 어떤 시장인지, 어떻게 흘러간 시장인지 조금 대응 어려우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좀 단단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당장에 또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50분간 알차게 방송 준비해 왔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조금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QR코드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한 3초간만 가져다 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하신다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그동안 어떤 종목들로 수익 드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총 4가지 종목으로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좀 챙겨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월 시장에서 한번 공략을 해서 37%의 상승률을 이뤄냈었던 종목인데요. 5월 말에 다시 한번 공략해서 45%라는 수익률을 무려 한 종목으로만 80%가 넘는 수익률을 해당 종목 좀 받아가셨던 분들은 이뤄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방송 공략주였던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12%대의 상승률을 연출해준 종목이고요. 팜스토리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4월 말 공략주로 24%의 수익률, 또 곡물 관련주, 식량난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방송 공략주로 또 24%의 수익률을 해당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은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목씩 먼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 전문가님께서 4월 14일 방송 시에 해당 종목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고요. 식품 관련주 중에서도 빙과류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입니다. 24%의 상승률 연출해주면서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략주 받아가셨던 분들은 수익 챙겨가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4월 말 28일 공략주로 또 곡물 식량난 관련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인데 24%의 상승률을 또 연출해줬습니다. 어제장과 그제장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었던 종목이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5월 19일 공략주로 건설주 중에서도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된다면 이 재건 관련주들 한번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또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종목 공략을 해본다면 또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가지고 오셨던 종목인데요. 정확하게 또 음봉에서 공략해서 12%의 상승률을 단 이틀 만에 이뤄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3월 달에 한번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고 기존에 수익을 냈었던 종목인데 또 한 번 5월 시장에서 공략을 드렸습니다. 급등 직전에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셔서 45%의 수익률을 한 종목으로 이뤄냈다는 점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당 종목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입니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이렇게 좀 강한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런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이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져다 대시면 상단에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또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장 마감 한 20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우리 시장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는 그런 시장인데요. 앞으로 다음 주 시장 당장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반도체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요새 수익이 아주 나이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갈 것 같습니다. 이거 갑니다. 하면은 다 가고 있죠. 자, 일단 최근에 제가 뭐 그 요새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수익을 말 안 하잖아요. 요새 제가 먼저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스피디하게 싹싹 넘어가자면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제 종전에 대한 이슈들도 나올 것이고 재건 이슈들이 다시 뜰 것이다. 그때는 재건주들이 많이 안 올랐었을 때였거든요. 아시죠? 재건주들이 이런 슈팅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도하 엔지니어링을 가지고 오면서 앵커님이 네. 그랬어요. 아, 재건주 또 언제 어떻게 오를 거냐? 당장 오를 수 있을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실 때 네. 제가 오른다라고 지난주였죠. 했잖아요. 그쵸? 지난주 방송 공약주. 네. 그런데 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보시다시피 도야 엔지니어링은 좀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지금 이슈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제가 방송하고 나서도 또 오르고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오를 거다. 아, 지금 그래요? 못 들어가신 분들은 또 들어가셔도 된다. 하지만 이것보다 도하 엔지니어링 참 좋은 기업입니다. 해외 법인들도 꽤 많이 있고 뭐 저기 저 산에다가 뭐 산맥에다가 그 공항도 짓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 말고도 더 좋은 그런 그 제가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쭉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은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그리스 뭐 이런 것도 유럽 뭐 이런 거 뭐 그 디폴트 이슈 막 나올 때마다 그 글로벌 이거 세계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자 이제는 무슨 이슈가 있다? 자 미국 정부 부도의 날. 자 6월 1일 미국 정부는 디폴트가 나을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채무 상환 불이행에 대한 이슈들로 약간 불안한 그런 심리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누가 어디서 결정한다? 미 예산의회국이라는 CBO에서 결정을 합니다. 부채 한도를 늘릴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늘릴 것인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 이미 넘긴 했지만 근데 이거를 결정을 하는 게 미국 의회 예산국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부채 한도를 안 늘려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미국 망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 경제가 뒤흔들리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미국 국채금리가 기업 그 회사채보다 이율이 더 높아요. 자, 재미있는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디폴트 안 일어난다. 디폴트는 미 예산의회국에서 그걸 허가를 안 해주면 걔네들도 미국 사람들이에요. 미 의회 예산국장이 미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나라 망하게끔 부채 한도 협상 안 해줘. 늘리지 마.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미국이 망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디폴트 없다. 절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모디스에서도 디폴트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디폴트 이슈들 막 무서운 이슈들 나온다고 해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들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 어제도 지표 발표들이 많이 났어요. PC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그 개인 소비 지출이 늘었어요. 네. 지갑을 연다는 거죠. 지갑을 열었고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됐다? 줄었습니다. 실업자들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긍정적이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어떻게 됐죠? 와, 앵커님이랑 좀 이야기하고 네. 싶은 게 오늘 모토를 달았죠.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지금 많으세요? 앵커님도 지금 그 저희 앞에서 대기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떡하냐? 반도체가 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앵커님 뭐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죠? 제가 원래 어제까지 이제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쵸. 네. 오늘도 올랐죠. 네, 어제 팔았죠.
어제 팔았다. 근데 오늘 또 5%대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옆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TV 보면서도 아시겠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네. 바로 옆에 전문가가 있고 앵커님도 매주 한 번씩 만나고 있고 연락하는 그 전문가가 네. 있는데 이거를 써먹질 않는다. 네. 자, 그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신데 자, 이거를 써먹지도 않고 자, 제였으면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제가 가지고 가라. 조금 더 들고 가라라고 네. 하겠죠. 이제야 상승 추세를 탔는데 이제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야 시작한다 시작하자마자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네. 더 보유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네. 거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래요? 네. 추세 자체를 먹어야 하는데 이게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상 이거에 대한 이슈들은 주로 엔비디아가 다 끌어올린 거고 음. 그거 외적으로도 물론 삼성전자랑 다른 반도체 그런 기업들이 가장 지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은 미국이랑 중국 사이에 지금 껴 있거든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긍정적으로 풀이만 된다라고 하면은 슈팅이 강하게 나올 것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많이는 못 갈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강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제가 방송에서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프닝은 요 정도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장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크실 것 같은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의 조금 전망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생방송 공략주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지만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시장에서 가지고 오셨던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이런 재건 건설 관련주들도 상당히 강세를 나타내 주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만큼 미리 좀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미리 공략하셔서 미리 선취매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방송 공략주 꼭 받아가시고 수익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서 뭐 네. 반도체 관련주들 뭐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대 상승해주고 그렇죠. 있고 SK하이닉스도 5%대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거는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그럼요. 그럼 반도체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좋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쭉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규로 또 진입을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운 면이 조금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저희가 또 반도체 관련주들 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눈을 돌려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앵커님이 다음 주쯤에 좀 네.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나는 이거 좀 잘 될 것 같다. 왜냐면은 네. 뉴스를 계속 보실 거 아니에요. 네. 기사들도 보고. 그래서 와, 이거 괜찮은데라고 혹시 보고 계시는 관심 섹터가 있는지. 저한테요? 사실 그럼요. 지난주에도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요새 제가 저한테. 질문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냥 제가 전문가 자리에 앉아야 될까 봐요. 전문가님. 오시겠어요? 자, 저도 좀 진행을 맛깔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네. 지켜보고 있는 섹터요? 네.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반도체 글쎄요. 말고라고 제가 말씀을 그쵸. 드려서 사실 뭐 어떤 섹터가 있을지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은 네. 그 앵커님도 그렇고 물론 다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 무슨 섹터가 뭐가 있나라고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말고 뭐 있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풀어 드릴 겁니다. 다음 주 중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네. 뭐 재밌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죠. 그것들을 하나 풀어 드릴 거예요. 그 전에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 투자를 할 때 네. 투자하는 거 참 좋죠. 참 좋은데 요새 주식만 하거나 네. 아니면은 요새 주식도 안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또 이야기할 게 최근에 제가
해외 선물을 진행을 하잖아요. 네. 해외 선물 진행을 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제가 노란 톡방에서 조금 잡아드리는 포지션 잡아드리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네. 그 이번 주에 한 240만 원 정도 수익이 네네. 났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저 주로 이제 주식을 보고 저녁에 잠깐 해외 선물하는 거예요. 네.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는 건데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투자해서 4일 만에 240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선물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하지만 해외 선물은 혼자 하시면 위험합니다. 파생 상품이라고 원본 초과 손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나서 잘 알아본 후에 진행을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나도 한두 시간 해서 240, 50이면 괜찮다. 나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 톡방 어때 들어오죠, 앵커님? 네, 노란 자. 톡방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QR코드 기본 카메라 키시고 이 QR코드에 한 3초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이 해외 선물에 대한 교육까지 함께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해외 선물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국내 주식으로 또 밤에는 해외 선물로 두 가지 수익 가득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해외 선물로 수익 보시는 것도 좋지만요, 전문가님. 그렇죠. 사실 저희는 주식 방송이잖아요. 그럼요. 여기서 지금 해외 선물 수익을 자랑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네. 또 저희가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이 시간에 집중을 자,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자, 그럼요. 일단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네. 말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해서 시원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저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이거 뭐 지금 한 1년이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나가지고 작년 2월이었죠. 작년 2월부터 갑자기 전쟁이 나가지고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거 몇 주면 끝난다. 1, 2주면 끝난다 했는데 1년 지금 하고 한 3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하고 3개월, 한 15개월 정도가 된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는 곧 종전이 목전에 두지 않았나.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종전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면 우리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쪽 위에는 뭐 고속도로랑 뭐 이게 안 깔린 것들, 건설 관련되어 있는 것들 할 게 굉장히 많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거는 사실 향후 실현이 참 힘들어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은 이제 너무 멀리 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70년이 와 엄청 오래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멀리 있는 이슈들보다 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수혜를 볼 수 있냐면 재건 수혜주. 제가 저번 주에 도화 엔지니어링을 안내를 드렸죠. 하지만 지금 이 기업은 아직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뭐 별로 안 좋은 기업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특수건설 기업에서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1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 쪽으로 해외 법인이 별로 없나? 국내 위주로 있나? 해서 알아봤는데 해외 법인이 굉장히 많은 해외 쪽의 수익을 달러를 벌어다 드리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도화 엔지니어링이 한 10%, 12%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기업이다. 이슈를 받기만 하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지금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가 한 5천 개가 되는 재건 사업을 통째로 전부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우리나라와 한국과 공유를 하겠다 해가지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네. 와 진짜 자랑스러운 지금 저기 보이시는 우리나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체결을 하고 왔어요. 전 진짜 소름이 돋는데 왜 소름이 돋냐? 자 사람들은 보고 우리나라 장관이 드디어 뭐 했다. 물론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막 뛰어다닙니다. 폴란드 가고 유럽 가고 뭐 어디 가고 네. 왔다 갔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MOU를 따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이거 전 세계에 딱 공유할 거야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실망이었어요. 전 세계에 하는 거 우리나라에도 했다라고 그냥 이야기만 하는 거네 해서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라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 21일, 22일 사이에 있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이게 뭐더라? 재건 회의 뭐 그때 발표를 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한 달 미리 앞당겨서 정보를 받은 거거든요. 네. 이 한 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와, 삼성전자가 4만 원일 때 사는 거랑 8만 원일 때 사는 거랑 똑같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한 달 전에 모든 정보를 받고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들에게 그 정보를 다 쏜다고 했어요. 네.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공급 수요를 다 예측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측에 대주고 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모든 거를 만들어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 핵심에 있는 기업들이 바로 건설주들이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가 너무 좋고 이슈도 좋고 기업도 기술력도 좋은데 하나도 오르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 일단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건설 관련주 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합니다. 우선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 톡방 안에서만 조금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난주에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건설 재건 관련주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딱 가지고 오신 이틀 만이죠. 12%의 상승률을 연출해주면서 해당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겨드릴 수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런 한국 기업들,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이 굉장한 큰 상승세를 연출해줬습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도 지난 15일에서 19일 주가가 29%나 상승을 해줬고 현대 에버다임 14%,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11%대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종목들이었고요. 이런 시점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오늘의 방송 공략주 아직까지 크게 상승 나오지 않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강한 상승세를 한번 나타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지난주랑 또 이번 주 시장에서도 오를 만한 종목들은 이미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종목이 왜 아직까지 크게 이슈를 받지 못했고 또 왜 이 종목은 올라가지 못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앵커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건설주들은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물론, 크게 안 올랐나요? 물론 이제 조금 오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예전부터 대장주로 움직였던 애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슈팅이 굉장히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들. 네. 그런데 이 기업도 물론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그래도 네. 건설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정말 작은 몇백억 정도 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훨씬 조금 더 묵직하죠. 그럼 조금 우량주라고 봐도 될까요, 저희가? 당장 망할 기업은 아니에요. 당장은 망할 기업은 아니다. 그런데 우량주 막 조 단위는 아니다. 한 조까지는 아니고 조금 낮춰가지고 몇 천억 정도 한다. 그런데 이제 그쵸 시가총액 그 정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네옴시티 있잖아요. 앵커님도 네옴시티가 그때 몇 조 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시나요? 그때요? 그 당시 500조 아니었나요? 700조였죠. 700조. 네, 700조. 근접했어요. 200조면은 사람이 200조를 그렇죠. 200조가 사람 1조만 있어도 사람이 참 행복할 것 700조 같아요. 규모의 네, 네옴시티. 1000억만 있어도 좋을 것 어쨌든 자, 일단은 700조였죠. 700조 규모의 네옴시티 이슈. 그 이슈 있었을 때 건설주들이 몇 배 정도 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되게 강세를 나타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도 엄청 있었고. 많았죠. 상한가 많았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슈 나오기 전과
꼭대기 이거 비교했을 네. 때는 좀 낮은 가격은 한 3배 이상 오른 기업들도 있고 음. 그런데 지금 오른 건설주들 보세요. 네. 많이 올라왔죠. 몇 퍼센트 올랐어요. 한 10%대 그쵸. 상승 보여줬죠. 그래봤자 네. 10% 20% 많이 오른 애들 25%예요. 음. 그런데 3배, 전에는 300% 올랐는데 지금 25%? 그런데 예전에는 700조였고 지금은 몇 조다? 1200조입니다. 2배 1200 조예요. 정도네요. 네, 2배요? 가까이. 네. 또 200조를 날렸어요. 자, 1200조였는데 700조, 1400조죠. 왜 근데 200조를 가까이? 또 야, 200조 자꾸 까먹으실 거면 저를 주세요. 어. 자, 일단은 네. 이게 1400조가 아니고 1200조인데 이 1200조가 네옴시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거 네옴시티는 그 두바이에 시티를 건설하는 거,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는 거고 제거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도시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새롭게 짓는 거예요. 재건설을 하겠다,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올리는 거면은 돈이 당연히 더 들죠. 자, 그래서 지금 얼마냐? 1200조. 근데 지금 뛰어든 우리나라 민간 기업들의 네. 보통 평균적인 시가총액이 얼마다? 조금 좀 저렴한 그 낮은 시가총액인 애들은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조금 무겁다 한 7천억, 8천억 요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00조 원에서 콩고물이 싹싹 떨어져 봐요. 1조씩만 떨어져 봐요. 그러면 본인 시가총액의 한 10배가 들어옵니다. 야, 어마어마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보면서 자, 1200조 원 시장 규모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진출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네포트에 지금 그 가장 큰 이슈들의 핵심에 서 있는 그 재건 관련 건설주를 내가 매수를 안 했다? 주식을 그만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재무제표가 좋아도 아무리 모멘텀이 좋아도 이렇게 큰 이슈들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큰 이슈들이 한두 가지씩 나오고 있는데 이슈들이라 해봤자 악재들이죠. 네.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이슈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앵커님 SK 하이닉스 네. 매도하셨죠? 네. 돈 남네요. 이거 그렇죠. 매수할까요? 자, 그렇게 된 지금 한 네. 예수금이 남았으면은 네. 지금 뛰어들 때예요. 근데 근데- 전문가님 저는 네. 그러니까 사실 전문가님 말씀하시는 이런 이슈들 있잖아요. 뭐 그쵸. 1200조 원 규모의 지금 네.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혜주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서 또 MOU 체결을 한 데 있어서 그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전문가님이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기사를 capture를 해 오신 거면은 이미 알려진 이슈인 거잖아요. 근데도 이 종목이 잠잠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급이 어디로 몰렸죠? 그거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로 반도체로 몰렸나요? 몰렸죠. 네. 제가 2부에서 이야기할 거였는데 사실 1부 종목이랑 2부 종목이랑 순서를 네. 바꿔야 되나 고민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반도체는 다음 주 중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네. 걱정이 많아요. 왜요? 미국이랑 중국이랑 그 사이에 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뭐 G7에도 우리나라는 들지 못한 상황이고 러시아 나가리 됐잖아요. 네. 나가리 됐으니까 그 공백을 우리나라 GDP 상으로 봤을 때 그 미국이랑 약간 동맹 체제에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새롭게 올라서야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새로운 체제를 만들지 않고 이미 G7을 그 체제를 유지를 하겠다. 러시아 빠진 상태.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2부 이야기인데 2부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C7을 만들었습니다. 차이나 7. 자, 어쨌든 이게 C7이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하는 건데 어쨌든 그 새롭게 G7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랑 조금 이따 말씀드릴 뭐 스탄 네. 많이 들어가는 애들 5개 네. 그 5나라랑 러시아랑 중국이랑 해가지고 7개국에서 새롭게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구도를 만들었어요. 어벤져스끼리 만난 거죠. 네. 만났는데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우호 국가잖아요. 네. 미국이랑도 우호 국가고. 왜냐면은 중국이랑은 수출 동맹이고 미국이랑은 군사 동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껴있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만 쪽의 반도체 기술력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도체가 우리나라가 위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지금 이미 우크라이나와는 재건 사업을 MOU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으면은 반도체 수급이 몰릴 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위험 부담이 있는 여기보다는 재건주 이미 팩트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가야 하는 게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가장 적은 데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리고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보다는 무조건 재건 쪽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오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재건 관련주로 해당 종목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가져다만 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려 1,20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런 한국 기업들의 주가 역시나 조금씩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런 관련 사업들을 우리가 수주를 하게 될 경우에 매출액이 크게 올라서 회사 실적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미리 선취매를 통해서 해당 종목들 이슈가 조금씩 나오고 있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활용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향후 추진을 할 이런 재건 사업의 5,000개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정부와 함께 공유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출발점이 되는 자료를 한국에게 가장 먼저 좀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서 또 정부 공공기관, 기업과 공유해 나간다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이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설 관련주들 또 재건 관련주들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분들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이 지금 2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입장을 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 말씀 중에 오늘 시장 조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강보합권에서 조금 마무리를 해준 상황인데요. 다음 주 시장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대응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 계시니까요.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30분이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가 또 전문가님께서 물론 오늘 이렇게 앞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또 그쵸. 준비를 해주셨지만 네. 오늘 시장에서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될 종목들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상승이 많이 나와준 종목들을 보면 반도체 관련주들도 있었지만 이런 제약 관련주들도 조금 눈에 띄게 상승을 한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근데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종목 안정성 있게 조금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그쵸, 해주셨지만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렇게 또 성비가 급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종목 정도는 저희가 좀 안정적인 전략으로 가져가고 또 한 종목 정도는 조금 최근 흐름에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거든요. 자,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결론은 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전문가님. 진짜 제가 참 어이가 없는 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저번 주에 공략 잡았던 종목만 샀어도 앵커님은 지금 네. 거기에 넣었어도 얼마입니까? 도화 엔지니어링이요. 그럼요. 자, 그럼 물론 다른 네. 기업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전문가님이 네. 워낙에 네. 소외된 섹터만 공략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과연 제가 들어가도 될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전문가님. 제가 잡을 네. 때는 소외가 되었지만 다음 네. 주에는 소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자, 느끼시죠? 느끼시죠? 자, 자신감, 네. 진짜 이게 제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재건에 대한 이슈들 원희룡 네. 국토교토 원희룡 장관이 폴란드로 가기 전에 네. 제가 전쟁 끝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러시아 열병식 진행했잖아요. 전승절 진행을 하는데 그때 뭐 나왔어요?
탱크 하나였어요. 네. 그것도 무슨 탱크?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탱크 하나 T-34. 이게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로 와 이게 러시아는 이 힘이 다 빠졌구나.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EU 막 지원받고 우리나라 인도적 군사적 지원 다 해주겠다. 미국 막 지원하겠다. 이렇게 F 몇 기야 뭐 그런 것들 다 보낸다. 전투기 보낸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보고 아 진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원희룡 장관이 재건에 대한 합의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소요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치얼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 주에 갑자기 이슈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아직 이르다. 왜 그러냐면은 재건 관련주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달 초에 그 민간 기업들에게 우리나라 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게 받은 그 정보를 민간 기업들에게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 정보를 주고 어떤 식으로 할 거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예측을 해가지고 다 챙겨 놓으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재건 관련 기업들은 돈을 쓸어 담아서 갈퀴로 돈을 쓸어 담을 일만 남았다. 그런데 안 산다? 자, 안 사셔도 돼요. 제가 돈 버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거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거. 그러니까 안 사셔도 되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답답하다. 자,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앵커님. 네. 어때 제 이야기가 약간 답변이 됐나요? 근데 재건 관련주들 그럼 자, 지금 시점에서 그럼요. 좀 공략을 해야 뭐 지난주에 도화 엔지니어링처럼 그쵸, 그쵸. 12% 더 오를 겁니다. 또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주 가지고 오신 거 알겠거든요. 다른 거 달라. 네, 전문가님. 자,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종목은 이미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좀 그렇죠, 받아가실 그렇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노란 톡방 네. 들어오시면 자 방송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저도 화장실도 가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있다가 제가 방송 끝나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 그 노란 톡방 이거 아시죠? QR 코드 핸드폰 이제 QR 코드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핸드폰 갖다 대시고 네. 들어오시면 저랑 인사를 나눌 수 있다. 자, 제가 어서 오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 제가 방송하다가 카메라 돌아가면 바로 핸드폰 들고 네. 인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2부 종목 앵커님. 뭐 바로 진행을 해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말고 또 아유, 오늘 그럼요. 준비해 오신 자.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자, 오셨을까요? 앵커님이 그 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주 준비해 오셨나요?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웬만하면 안 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아니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 물론 제약바이오주처럼 이슈 받고 슈팅이 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런 테마성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뭐냐?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7 중국에서 대응하려고 G7에 대응하려고 만든 새로운 G7이 있어요. 이게 뭐냐? 바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러시아랑 중국이랑 공동 운명체를 강조를 하면서 뭔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7개의 국가. 네. 그게 뭐냐? 자, 한 번씩은 다들 잘 아실 나라인데 잘 아는 나라도 있고 모르는 나라도 있을 거예요. 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탄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이렇게 7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너희만 이렇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좀 무섭게 나타나는데 야 우리도 모일 수 있어. 그래서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그 기존 G7에 비해서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연간 총 생산량이나 이런 GDP 규모가 훨씬 적죠. 네. 훨씬 적지만 그래도 뭔가 뭉쳤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뭉쳤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건데, 잠깐만, 야 너희들 중국에서 야 우리 그래도 우리 수출 동맹 우리 이렇게 많이 했잖아. 너희끼리 가버리네 네. 하고 또 이제 미국은 우리 G7 안 껴주나? G8 안 되나?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중간에서 일본도 갔고요. 뭐 다른 나라 많이들 갔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중간에서 수출 동맹, 군사 동맹 둘 다 동맹국인데 우리나라만 아무것도 못 하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미중 패권 전쟁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에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미중 무역 갈등은 무슨 이거 지금 전쟁이 이거 예전에는 총 들고 칼 들고 활 쏘고 싸웠지만 이제는 돈으로 싸웁니다. 돈으로 뺨을 때려버리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껴 있어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보고 있어요. 네, 사실상 예전에 그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이렇게 해가지고 칩4 동맹이라고 네. 만들었었죠. 그때 우리는 환호를 했어요. 와, 우리나라 드디어 대만, 일본, 미국 이렇게 한 반열에 올라서가지고 그렇지 이거지 반도체 패권국처럼 싹 하자 했는데 이제 중국 측에서는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마이크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미국 기업들에 야 우리 그거 안 받겠다 하지 말아라 쳐버렸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만들어서 하면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야 그거 안 해 그럼 우리가 그거 대줄게 했는데 이제 중국에서 또 뭐라 했냐면 야 너희가 왜? 하지 마 필요 없어 너희 미국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공장 다 미국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버린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졌어요. 아시죠? 아무리 반도체 수급이 좋아졌다, 뭐가 좋아졌다 이거에 그 주로 된 거는 엔비디아가 그거를 그냥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채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먼 미래에 숟가락에 반도체 들어가고 밥그릇에 반도체 들어가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요. 먼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루하세요? 지루해 하시면 안 돼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돈이 달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있는데 전문가님 강의는 나중에 해주시고 네. 저희 종목 설명부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래서 저도 지금 네. 살짝 졸 뻔했거든요. 제가 전문가님. 왜 네. 집중하라고 했냐면 옆에를 싹 봤어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 같길래 옆에를 싹 봤는데 지금 저희 시간이 없어요, 전문가님.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좋은 강의인데 지금 방송 시간이 딱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너무 좋은 강의지만 저희가 또 수익 이런 볼 수 있는 종목 이야기로 조금 넘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돈을 벌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떠먹여 드리지만 씹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냐 마냐 여러분들이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좋다. 전문가님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네. 톡방 안에서 조금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알겠습니다. 나누시는 건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말 좀 그만해라.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시원하게 제가 네. 까드리겠습니다. 히토류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아무리 싸워도 올라가는 기업들이 뭐냐? 히토류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런 거 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요. 네. 네, 그런 것들 보면서 그러면은 히토류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는 애들이 오르겠구나. 자, 여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가 지금 수급이 반도체로 쏠려서 반도체로 간다, 미국에서 이렇게 올랐다, 매출이 괜찮아질 거다. 그렇죠. 네. 미국 기업들은.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에다가 납품을 하려는데 중국이 안 받아. 미국에 있는 거를 중국으로 넘기겠다. 미국 거 안 받아. 이래 되니까 반도체 적자난이 14개월 동안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재건 관련주랑 히토류 관련주를 차라리 매수를 해라. 자, 요 정도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두 번째 방송 공략주 오늘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또 미중 패권 관련주로서도 조금 엮여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이 6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분 안에 우측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셔서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새로운 G7을 구성하는 경제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이런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미중 패권 전쟁 속의 또 수혜주로서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전문가님께서 입장을 내놓으신 것 같고요.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5분 안에 QR코드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히토류 관련주들 뭐 한번 강세를 보였을 때 굉장히 크게 튀어오르는 성향이 많이 있는 오르죠. 거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요, 이 왜요, 시점이 또 언제쯤이 음. 될지가 저는 궁금해요. 뭐 이런 미중 전쟁,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래 전부터 계속 있었던 일이긴 하잖아요. 그럼요. 네. 꽤 됐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음. 돼요. 지금 히토류 관련주들은 오른 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오른 것도 올랐는데 안 오른 것들 지금 약간 눌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 미국이 중국에게 때리지 않아요. 지금 왜 안 때리겠어요? 미국이 왜 중국을 지금 못 때리고 있을까? 지금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전문가님. 모르겠어요? 네. 미국 내부의 문제들이죠. 미국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약간 경제 위기 그쵸. 때문인가요? 그렇죠. 음. 지금 네. 부채 지금 한도를 늘려 야 중국 야 신경 쓰지 마. 야 일단 이거부터 해결.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느끼실 때 미국이 중국에게 주먹질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6월 1일 무슨 이야기가 있을 거다? 디폴트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 디폴트다. 그러면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다 나락입니다. 다. 이게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자, 좋을 리먼 거다라는 사태 말씀이시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코로나 그럴 때처럼 가장 심했을 때처럼 쫙 빠질 거예요. 다 빠질 거예요. 그런데 자 디폴트 며칠 안 남았죠. 네. 자 그런데 디폴트가 안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언제 오를 거냐? 히토류가 언제 오를 거? 히토류 관련주들 언제 오를 거냐라고 앵커님 물어보셨는데 지금 뭐 D 며칠, D-데이 며칠 이렇게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후로 미국이랑 중국이랑 언급을 언쟁을 조금이라도 하면 히토류 바로 오릅니다. 예,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일주일, 2주일이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히토류를 가지고 온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히토류 다 아시죠? 모르면 안 됩니다. 히토류는 전자제품 그 방위산업 관련되어 있는 무기들,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모든 거에 그 반도체 만들 때 다 들어가는 게 히토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필수적인 희귀 금속이다.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 들어가는 이런 히토류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미국 패권 전쟁 속에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히토류 관련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지금 방송 시간이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분 안에 이 QR코드 활용하시고 입장을 해주셔야 해당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방송 공략주 역시 전문가님께서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과 관련된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바로 지난주 방송이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재건 관련주로 준비해 오셔서 12% 상승률을 딱 이틀 만에 이뤄내셨던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생방송 공략주 첫 번째 공략주 재건 관련주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QR코드 활용하셔서 입장하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 꼭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이 1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끝으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